현재 인도네시아 측에서 또다시 한국의 방산과 연결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공군 방산의 또 다른 분야인 헬기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FA-50, KF-21에 이어서 이제 한국의 독자 개발 수리온 헬기를 거론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행보가 바로 중동을 비롯한 다른 국가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우디는 일단 UAE에서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으며 사우디는 한국의 수출형 개량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애초에 미국 블랙호크 등의 장비를 고려했으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맞지가 않았으며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교육, 훈련, 정비가 포함되며 약간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 가성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는 이제 헬기 사업에도 한국을 다시 찾는 다소 황당한 형국이며 한국과 KF-21을 비롯한 엄청난 무리수를 일으킴에도 헬기를 찾으니 말이 되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업을 계획하며 한국의 기술 이전 및 협력을 확신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는 다방면에서 급격하게 한국과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한국에 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조코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요. 우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최근 빅딜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협정입니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욱 폭넓은 관세 철폐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협회는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자원 관련 분야 등에 관세를 철폐해 더 많은 수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거금이 들어온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국이 투자를 크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 메머드급의 프로젝트가 한국과 다수 진행됨을 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한국이 철강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도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LG화학, 포스코는 니켈 광산 개발을 협상 중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철강회사와 합작하여 약 5조 원을 투자해 제2고로와 냉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인도네시아가 바라고 가장 시급해하는 수도 이전 문제, 니켈 광산 개발, 철강 사업, 전기차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으며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모습인데요.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도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측에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잘해줄 테니 큰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애로사항이 생기면 투자부 장관이나 선임 장관인 해양투자조정장관에게 말하고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KF-21 미납금을 협의하고 앞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는 여전히 분담금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시 수년간 잠수함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부분을 손실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계약서를 써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분담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국산 개발 헬기인 수리온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리온까지 인도네시아의 주문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한국 대부분의 공군 방산물자 주문이 되는 건데요. 수리온은 육군의 노후 헬기인 UH-1H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126개 국내 산학 연관이 2006년 6월부터 6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헬기이며 개발비는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2년 말 초도 납품된 이래 수리온은 군의 병력 수송과 공중 강습 등 각종 항공작전을 수행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무 후송 전용 헬기, 상륙 기동 헬기는 물론 경찰, 해경, 산림, 소방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경공격형 헬기인 LAH가 등장하여 공격형 헬기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국면입니다. 물론 한국의 수리온은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리온 혹은 수리온 계열 헬기들이 추락하거나 불시착을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2,500억 원의 수주를 필리핀에서 받을 뻔했다가 안타깝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서 수리온까지 탑승 후 주문을 검토하다가 마리논이 추락한 것 때문이죠. 필리핀은 수리온 대신 미국의 블랙호크를 발주했는데 관계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FA-50에서 워낙 만족도가 크고 또한 한국의 함정을 비롯해서 한국 군수용품을 신뢰했기에 수리온까지 발주가 이어질 뻔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와서 안타깝지만 사실 블랙호크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수리온에 대해서 비판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특징은 고치고 개선하며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형 헬기 차누크조차도 현재 부품에 문제가 생겨 전체 헬기가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헬기 운용에 있어서 미국조차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도 지나치게 좌절할 건 없습니다. 또한 수리온보다 난이도로 치면 훨씬 높을 수 있는 KF-21의 경우 미국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리온은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지만 KF-21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 따르면 개선된 수리온은 지속적인 해외 수출 박람회에 전시 중이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저렴한 운용 비용과 사후 관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카이는 다시 한번 국내에서 수리온 마케팅을 하면서 관련 국가들을 초대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다시 인도네시아가 등장하면서 수리온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리온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수차례 표현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청 헬기로 수리온 납품을 인니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2019년 당시엔 한국 매체 온라인 에어에 따르면 카이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유력하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공격기와 중형 헬리콥터 도입을 추진하는데 카이는 KF-21도 인도네시아와 진행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헬기 사업에 유리한 위치이며 실제 인니 정부에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니에서 카이와는 특별한 관계로 가격도 크게 낮춰 판매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카이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나 인도를 빼고 헬기 제작사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카이 관계자는 국내 운용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약 20여 개국 수출을 타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수리온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뜻밖의 싸늘한 풍경이 나오는데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수리온을 발주한다고 해도 과연 최종 인수까지 이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약까지 했다가 틀어진 것도 많은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미 카이는 KF-21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등장했는데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주문을 할 것이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간을 보는 상황인데 이 역시 자칫 잘못 계약을 했다가 한국에서 크게 후회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앞서 잠수함의 경우에 독일산 잠수함이 실종된 것을 한국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재래식 독일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정비했다는 이유가 생기자 계약금을 입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잠수함 정비 기간은 5년 정도인데 한국에는 9년 동안 정비를 안 하다 맡긴 것이라서 애초에 한국 책임은 거의 없는 것이고 한국에서 만든 배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즉 수리온도 계약을 해놓고 한국에서 운용하다가 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계약이 틀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완벽을 기하며 헬기를 완성도 있게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먼저 납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투자를 대거 요구하며 10조 원 빅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방산 쪽에서는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리온 수출을 하면 쾌거가 되겠지만 그 대상이 인도네시아라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